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3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희는 아주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면접을 잘 하고요. 아, 면접 어떻게 잘 끝났습니까? 네, 너무 네. 경쟁이 너무 아주 치열하다는 아, 소문입니다. 진짜요? 떨어뜨릴 사람이 없다는. 근데 우리가 다 뽑을 수도 없다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때 저만 그런 건 아니래요. 제가 우리 남편도 제법 그 규모 있는 회사에서 그 채용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운이 맞아요. 그렇게 몰리는 때 정말 너무 아깝다 하는 사람이 쫙 몰리고 어떤 때는 많이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다 정말 성에 안 차고. 아, 그렇게 큰 회사는 그냥 마음에 들면 싹 다 뽑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다 채용 계획이 있는 거지. 우리처럼 뭐 가난한 시민단체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늘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 사람이 귀한 단체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이번에 오신 분들이 다 너무 좋은데 이제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채널A에 몸담다가 한 3년간 몸담다가 그만두고 박차고 나와서 지금은 이제 독립언론을 하고 있는 셜록 진실탐사그룹 셜록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명선 기자가 어제 나왔는데 그분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채널A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회의적이시더라고요. 채널A뿐만 아니고 종편들의 저러한 반인권적 보도 행태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만둘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대요. 신경도 안 썼대요. 왜 그러냐? 바로 갈아 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회사들은 사람이 그렇게 귀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닌데 큰 회사에서 사람 되게 귀한데. 네, 그래서 본인이 나간 이후에 후배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대요, 종편에서. 그렇죠. 그런데 전혀 까딱도 안 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갈아낄 수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번에 우리 면접 보시는 분들이 다 언론사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체험을 하잖아. 사람이 들어오는 걸. 봉우 씨 들어올 때만 해도 사실 우리가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단체가 언론사 지망생들이 잘 안 왔어요. 왜냐면은 언론사하고 여기는 같은 곳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자꾸 언론 지망하다가 여기로 면접을 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는 언론사보다 월급이 적고 일은 많고 뭐 사명감은 크고 언론사도 굉장히 아니고 고생스럽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내가 여기 계속되면 뭐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기자가 계속되면 뭐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비전이 뭐 별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제 요번에 면접 온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의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 게 뭐냐면은 언론사에 들어가서 기레기가 되느니 그냥 이렇게 밖에서 언론을 지적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뭐 그 언론사에 이미 들어가서 경험하신 분도 있고 뭐 요새는 뭐 인턴 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네 그런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명선 기자가 말했던 어떤 지금 이명선 기자도 어쨌든 같은 기자이긴 하지만은 셜록은 좀 다른 색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언론사가 바뀌기 전에는 언론사의 분위기 그리고 이거 기레기 같은 그런 분위기가 바뀌기 전에는 더 이상 그런 데서 일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지망생들 언론인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더 이상 계속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걸 했다가는 정말 사람 잡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큰 죄를 짓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리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자분들도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체험적으로 많이 해요.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면접을 했거나 그리고 저희 뭐 인턴들 중에서도 원래 뭐 언론인 지방이었다가 안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회의를 느끼시는 경우. 그러니까 언론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빠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명선 기자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소비재로 들어가는 막내 기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시키면 다 하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시키면 다 하는 사람을 계속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A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편 전체 다를 그렇게 그런 거예요. 생각이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도 그런 사람이 계속 있다면 이들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월급 좀 많이 주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영혼을 파는 그런 기자들이 계속 있어준다면 그런 조직은 계속 존재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변화 이거 자체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언론인 지망생들 중에서 좀 깨어있는 친구들이 나는 무력을 버리고 나는 명예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양심적으로 사는 그것을 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독립언론이나 또는 민원연이나 이런 곳에 와서 월급이 좀 적더라도 고생이 되더라도 이렇게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저는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들은 생각 반대로 언론사는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그 생각했을 때 조금 뭐 그렇죠. 암울하기도 한데 네. 이럴 때 가장 쉬운 게 언론사가 변하면 좋은 인재들을 그렇죠. 더 많이 데려갈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 조금만 생각 바꾸시면 되는데. 이명선 기자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렇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람들을 봤을 때. 왜냐하면 너희 같은 애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나가. 그러고 그렇죠. 또 새로운 사람을 이제 뽑으면 된다라고. 수요가 있고 하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생각만 조금만 고쳐 먹으면 좋은 인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네. 막 이런 말씀을. 자,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그룹 기자들 윤지호 북콘서트 대거동원이라는 제목의 박서영 기자. 이게 우리 언론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니 근데 윤지호 씨가 정말 똑똑하더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 저널리즘 토크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 내공이 되게 강한 사람이다. 이게 어리잖아요. 어찌됐든 나이도 뭐 아주 늙은 사람 아니에요. 윤지호 씨가. 그리고 또 연예인 지망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만만하게 민간인처럼 이제 그렇게 애기 얼르듯이 이렇게 말하면 혹해가지고 대답할까 이렇게 하고 왕종면 기자가 제 느낌엔 그렇게 이제 민간인이니까 이렇게 솔솔솔솔 꼬드겼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자기가 단단하게 생각이 딱 입장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게 오히려 경직되지도 않고 당당하게 탁탁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머니투데이 그룹사 기자들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그룹사라고 하면 뉴스원, 뉴시스, 머투 그렇죠? 네. 이 회사 사람들이 윤지호 씨 사건과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윤지호 씨 그 이제 북콘서트에 여러 명이 가가지고 14일에 요상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14일에 북콘서트를 국회의원회관에서 했는데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자신에게 꽃다발을 보냈다라고 윤 씨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 씨 말을 보면 홍 회장은 경찰 수사 당시 첫 번째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 시점에 집으로 꽃배달이 왔다. 주소를 안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스토킹으로 느껴졌다. 일반 남성이 보냈어도 무서웠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수거해 갔다. 라는 말을 그 윤지호 씨가 했대요. 아, 윤지호 씨한테 꽃배달이 왔어요? 네네. 자, 머니투데이 그룹 기자들이 윤 씨에게 홍 회장을 방어하는 듯한 질문을 이 말 끝나고 나니까 여러 명이 했나 봐요. 그래서 윤 씨가 이를 반박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는데요. 일단 뉴스원 소속 기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꽃다발 보낸 사람을 홍 회장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대요. 그랬더니 윤지호 씨가 홍 회장 맞다라고 단호하게 답했고요. 홍 회장을 만난 건 식사 자리였다. 따로 옮겨서 와인을 마신 건 아니었고 식사할 때 와인을 마신 사람도 있고 마시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뉴스원 기자는 미디어오늘이 쓴 기사를 보면 홍 회장 사건이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인다. 홍 회장이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윤지호 씨가 스스로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디어 오늘은 증언을 확보했다고 썼다. 그렇게 치면 뉴시스에서는 왜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했냐. 사과했냐. 왜 이 자리에서 저와 다른 기자들이 해명해야 하냐라고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자수첩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했던 증인 윤지호와 장자연 사건 관련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뉴스원 기자는 끝까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자 윤 씨가 본인들이 먼저 확실하게 확인하고 썼어야죠. 저한테 뭐 했죠? 지금까지 뭐 했죠? 장난해요? 내가 웃음나?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뉴스원 기자가 자신은 뉴시스 기자가 아니라면서 뉴시스랑 뉴스원은 다르다라고 말을 했고 그룹사긴 한데 다르다. 뉴시스 기사는 저도 보고 잘못된 거라고 판단했다. 어쨌든 그 기자가 그 내용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했는데 윤 씨가 쓸 수 있을지가 아니라 쓰면 안 된다. 제 인터뷰 했냐 안 했지 않냐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지호 씨가 사실은 같은 계열사 아니냐라고도 따져 물었대요. 뉴시스와 그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뉴시스와 뉴스원이 같은 계열사라는 거를. 그게 지금 문제입니까? 아니 근데 북콘서트 가가지고 일부러 간 거죠. 이런 질문을 해요. 네, 일부러 지금 이것도 오기 부리는 거야. 가서 싸우려고 가는 거예요. 파토내려고 하는 건 북콘 홍성근 자체를, 회장 일단 카바도 쳐야 되고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했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기자들이 자기네 회장을 실드 치려고 이렇게까지 남의 거기 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윤지호 씨는 조선일보와 머니투데이 등 언론사 사주와 만난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자리를 갔냐고 질책하는 댓글들이 많았다. 대표가 폭력적이다. 친구가 맞는 걸 봤다. 와인잔을 깨서 손에서 피가 흐른다든지 드라마 PD 머리를 핸드폰으로 가격했다. 폭력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다. 갑과 을로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1억 원의 위약금을 내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려갔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예전에 조선일보나 네네. 머니투데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머니투데이 기자는 미디어오늘 기사는 마치 홍 회장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것처럼 쓰인 것 같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달라라고 부탁하자 윤지호 씨가 홍 회장은 성추행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성추행은 조 씨다. 하지만 홍 회장 명함은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받은 게 맞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머니투데이 기자가 미디어끼리 싸우게 되니까 답답하다. 저희는 본질적인 것을 쓰고 싶다. 와인을 곁들인 식사 자리가 문제가 될 만한 자리였는지 궁금하다. 홍 회장 명함 받았던 자리 자체가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인지 말해달라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윤 씨가 사실 폭로는 뉴시스에서 시작했다. 미디어오늘은 왜 고소했나. 이게 왜 싸움이라고 생각하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고소하지 말고 기사를 써라. 그리고 밥자리였고 와인을 마셨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왜 경찰 수사 중 겁주는 식으로 집에 꽃을 줬냐.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다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되게 야무지죠. 아주 말을 굉장히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기자들 질문 자체가 저는 이게 무슨 본질이야. 자기네 회장이 그러니까 우리 회장에 대해서 우리 회장 밥 먹은 거 아니냐. 술 접대한 게 아니고 밥 먹고 와인 마신 거 아니냐. 그거를 확인해달라 거듭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해 준 거예요. 확인했어요 지금. 그래서 본질을 짚어줬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 와인 먹은 게 본질이 아니라 왜 수사 시작되니까 나한테 꽃을 보냈냐. 그 주소를 어떻게 알았어? 주소를 어떻게 알고. 그게 본질이니까 그거 답하면 되겠네. 그죠? 머니투데이 열심히 취재하셔서 회장님 취재하세요. 네. 그래서 윤 씨가 말했대요. 머니투데이 기자에게. 재수사 착수했으니까 홍 회장이 재수사 받으면 되겠다. 본인이 해명하면 되겠다. 저는 16번 증언을 했다. 홍 회장은 몇 번 조사를 받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홍 씨가 짚고 본인이 인터뷰해야지. 왜 저에게 묻는지 납득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납득이 안 돼요. 홍성근 회장님한테 가서 취재하세요. 아니 몇 명이 나갔어 머니투데이 여기가. 기자가 몇 명 와가지고. 몇 명 갔대요? 엄청 많이 갔대죠. 네. 머니투데이뿐만이 아니고 이 그룹 자체가 지금 뉴스원 뉴시스에. 그거를 또 출판 기념회 가서 이런 질문이나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요. 열심히 사시네. 네. 참 성공하시겠어요. 예전에 중앙일보 회장님 힘내세요가 생각나요. 거의 지금 딱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한 거죠. 황당하네. 조선일보는 몰래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 이렇게 그 떼거지로 몰려가서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지금 계열사들끼리 다 떼거지로 지금 가가지고. 머니투데이는 온 힘을 합해서 지금 대놓고 한 거죠. 쪽팔리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일보에서 뉴욕 특파원 관련된 그 글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삭제를 했다나? 삭제했죠, 이거. 네. 자, 봅시다. 최근 중앙일보 뉴욕 특파원이 쓴 칼럼 대부분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을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다는 건데요. 중앙일보는 12일 오후 입장을 내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외신의 상당 부분을 인용한 사실이 확인돼. 인용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 베낀 거지. 인용은 인용을 했을 때 인용이라고 하는 거지. 밝혔을 때 인용이고 이거는 그냥 베껴 표절한 거잖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문 닫아야 돼 언론사. 그러니까.
확인돼 디지털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문제의 글은 그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라는 제목의 12일자 칼럼인데요. 지난 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건데요. 이게 쓴 사람이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왜 이렇게밖에 못 썼을까요? 왜 베꼈을까요? 통계부터 도입부 이런 것까지 다 베껴 썼대요. 아, 이거 진짜 참담한 일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베낀 게 저는 과연 처음일까? 그러니까 그 오래됐을 거예요, 굉장히. 이런 거 베낀 사람들은 계속 베끼거든요. 계속 베껴 왔다는 건데 요번에 걸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외신을 인용하는 보도도 자기네 입맛에 맞는 외신만 가져와서 크게 부각하고 이런 식의 문제를 비판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외신이 인용하는 것도 아니라 베껴서 지가 쓴 것처럼 복부. 아 진짜 애들 대학생들 과제도 이렇게 하면 혼납니다. F 받아요. 그런데 아무튼 중앙일보의 그것이 다 베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것만 달랐대요. 위정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사회 약자에게도 경제적 도움의 손길이 미치길 기대했겠지만 실제 그 효과는 오히려 일자리 수를 깎아먹는 원인이 됐고 범죄자 양산으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대요. 그래서 베낀 와중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내는. 비판을 해야겠는데 쓸 글은 없고 뺏기기라도 하자.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이런 분들이 큰 돈 받고 특파원 가서 특파원이면 좋은 자리인데 호의호식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정철훈 기자가 쓴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정철훈 기자가 일반적으로 한국 언론은 외신을 베껴 쓰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래도 출처를 밝힌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칼럼에서 외신의 사설을 베껴 쓰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더욱이 해당 칼럼은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을 인용했다고 밝히지도 않았다. 중앙일보가 칼럼을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언론 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유사한 밝혀지지 않은 표절 칼럼이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사내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말할 겁니다. 이런 걸 혼자 이렇게 하나만 해가지고 걸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징계를 하고 일단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 해사행위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해고감이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거 뺏겨가지고 이거를 냈다고? 아니 기자 되기 너무 쉬워. 잘 베끼기만 하면 다 기자가 되는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미 주말에 워낙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MBN에서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라는 오타를 낸 것. 이게 있었죠. 상당히 우스꽝스러워요. 사실 보고서를 쓰기도 민망했어요. 그런데 MBN 뉴스와이드 4월 11일 방송이었고요. 문제의 화면은 방송 막판에 방송 마지막에 짧게 3분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짧게 소개하면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려는 시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백운기 앵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도착했다. 앞으로 어떤 일정을 갖는다 이렇게 짧게 설명하면서 화면에 나온 자료 화면에 원래 이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두 분이 만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날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고 이미 동석을 하셔서 같이 회담을 하셨죠. 근데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라고 써버린 거예요. 이 자료 화면에서. 네. 그래서 이제 백운기 앵커가 일정을 설명하는 3분의 코너에서 한 22초간 이 화면이 노출이 됐고요. 꽤나 길었죠. 근데 MBN 출연자, 진행자, 제작진 모두 이 상황을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방송 끝날 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정도 없었고, 방송 막판이어서 알아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N은 일단은 당연히 또 논란이 되니까 해당 자료 화면을 만드는 제작진의 실수라고 하고 다시 보기를 내렸지만은 아니 근데 그 화면 자체가 화면 전체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화면 전체로 나갔죠. 근데 이거를 못 본다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3, 4초가 아니고 22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MBN 방송을 만든 사람들이 전혀 안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대단한 발견이죠. 20초가 나갔는데 3초가 나간 것도 아니고 휙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제작진이 몇 명인데 그걸 다 보고 있을 텐데. 보통 PD들이랑 바깥에 막 있잖아. 아무도 안 봤다는 이 황당한 일이. 그렇지 않고선 저걸 봤는데 김정은 그래 당연히 김정은이지. 김정은이 여사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도 참 상식이 없고 도대체 그러니까 되게 부주의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네.
그죠. 이해는 늘 안 갑니다. 뭐 인공기는 이해 갔나? 이해는 다 안 가. 아니, 그거는 저는 악의적이라는 거 보는 이거는 이거는. 근데 이제 내가 주말에 우리 남편이랑 이 얘기를 이제 우리 남편이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요즘 재미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네. 인공기, 그다음에 그 문재인 요시키, 그다음에 요 세 개를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가 듣기에는 딱 정말 그 일배 우리가 말하는 일배 중에 진짜 상 고수가 요시키를 쓴 거고 두 번째 고수가 이 김정은 여사고 인공기는 완전 하수라는 거야. 맞는 것 같습니다. 걔는 진짜 촌스럽게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근데 요거하고 그거는 굉장히 고의적으로 보인다. 요 MBN이 방송 사고라고 보기에는 요거를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아무도 못 발견하고 싹 지나갈 거다라고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고 고의가 자기는 요시키는 100%. 그래서 악질적인 것은 요시키다. 요시키 그 쓴 사람은 진짜 잡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남편의 상식이야. 자기가 뭐 전문가 아니잖아. 상식이야. 그런데 제가 주말에 여러 사람과 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다들 가장 분노하는 거는 요시키였어요. 맞아요. 예, 그게 정말 대박입니다. 예, 그건 진짜 징계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요거였고요. 오히려 인공기는 너무 촌스러워서 금방 발견할 수 있는 뭐 완전히 그런 것이어서 셋 다 나쁘지만은 이게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사실 문 대통령 요시키 저는 진짜 사람의 선의를 믿고 일부러 그랬을 거라 생각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니, 그거는 선의로 생각할 수가 없어. 지금 보면은 그거는 할 수가 없어. 말도 안 되죠. 아무튼 그거는 만약에 제목 장사로 하려고 했으면 유명한 뭐 가수나 뭐 스포츠 스타나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연예인 뭐 다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요시키를 썼다? 그것도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요시키 그거는 연합뉴스가 과연 징계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연합뉴스 이사회라고 할 수 있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최근에 잇따랐던 보도 사고들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서 오늘 임시 이사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징계, 추가적인 징계 뭐 이런 여부들을 논의할 텐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MBN은 MBN 얘기 조금 더 해봅시다. MBN은 이 김정은 여사라고 이제 표기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정정도 안 했고, 근데 이제 방송위에 논란이 되니까 12일 날 다음 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뭐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다. 그런데 이 사과를 했는데 사과문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 MBN 홈페이지에서 검색도 안 되고 역시나 신문사들이 정정 보도나 사과하면은 독자들이 알아볼 수 없는 곳에 배치하는 것처럼 방송사도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이 참 정정 사과 보도문을 보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것도 하나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최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연합뉴스 TV 포함해서 MBN도 지금 그 원그래프 왜곡 있었잖아요. 공수처 네. 여론조사. 네. 80%가 넘는 참석 여론을 절반도 안 되게 만들어놨던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왜곡 포함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은 방송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서 이 방송사들이 총체적으로 좀 시스템 점검을 하고 시스템 점검보다 앞서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곳곳에 일배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명백해요. 이거는. 네, 곳곳에 뭐 일배라고 자꾸 이렇게 규정하면 좀 그렇지만은 곳곳에 뭔가 근데 일배 아니면 표현이 안 되네. 아무튼 뭐라고 해 이거. 네, 아무튼 극우. 그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 극우들이 이 언론 환경 더 좁혀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망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연합뉴스 TV가 지금 뭐 이제 그 인사 조치도 하고 또 한 분은 뭐 사표를 냈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요시키 그것도 좀 찾아내시고요. 그리고 MBN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거는 찾아내야 된다. 뭔가 무슨 명백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좀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사과문 좀 제대로 올려라 했잖아요. 저는 이 정도 잘못했으면 배너로 띄워야 된다. 방송사 들어오면 그냥 딱 맞아요. 채용 공고 띄우듯이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이렇게 자꾸 숨겨놓고 그러십니까? 대부분 숨겨놓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재발 방지 대책 하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MBN이 참 연합뉴스 TV와 또 비교되는 지점이 연합뉴스 TV가 큰 사고로 쳤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과만 놓고 보면은 연합뉴스 TV는 4월 10일 날 인공기 사고 친 다음에 그날만 5번이나 사과 방송을 했어요. 그날만.
어쨌든 간에 자기네 큰 사고 쳤지만은 사과 방송 5번이나 했다고. MB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사과문 하나 똘렁 쓰고 검색도 안 되게 사과문 올려놓고 방송에서는 사과를 안 해요. 아 진짜? 네. 방송에 사과를 안 해요? 방송에서 사과 막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번에 김정은 여사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죠. 근데 해당 방송에서 다음 방송에서 한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럼 시청자들 몰라요. 사과문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도 없지. 다음 날 방송 오프닝이나 클로징에서 사과한 거 누가 찾아봐요? 모른다고요, 아무도. 네.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